밤거리를 가로지르는 소방차의 사이렌 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30년 경력의 베테랑 소방관 잭은 창고를 향해 달려갔습니다. 그의 동료들은 그를 불사조 잭이라고 불렀습니다. 어떤 화재 현장에서도 살아남아 돌아왔기 때문입니다. 이 방화복이 내 수호천사야. 잭은 늘 농담 삼아 말하곤 했습니다. 그의 방화복은 20년 넘게 그와 함께 했습니다. 낡고 그을린 그 방화복은 잭에게는 마치 두 번째 피부와도 같은 존재였습니다. 잭은 용감하게 화염과 연기를 뚫고 나아갔습니다. 마지막 사람을 구조한 후 잭은 갑자기 심한 기침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그에게 있어 이런 기침은 일의 일부일 뿐이었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잭은 출동 중에 갑자기 쓰러져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잭, 유감스럽게도 중피종이라는 진단이 나왔습니다. 이는 성면 노출과 깊은 연관이 있는 희귀한 폐암의 일종입니다. 성면이요? 하지만 저는 그런 걸 다룬 적이 없는데요? 의사는 조용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과거에 소방관들이 사용하던 방화복에는 성면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당신이 오랫동안 착용해온 그 방화복이... 안녕하세요. 재료를 주제로 다양한 이야기를 알기 쉽게 전해드리는 재료 레시피 MC 안현우입니다. 오늘은 주제와 관련된 짧은 이야기로 시작해봤는데요. 잭의 비극은 단열재, 특히 성면이라는 물질의 두 얼굴을 보여줍니다. 한때 기적의 물질로 불렸던 성면이 어떻게 치명적인 위험이 될 수 있는지를 잘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이야기를 출발점으로 삼아 단열재의 역사와 그 발전 과정, 그리고 현대기술의 혁신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인류의 역사는 생존을 위한 투쟁의 역사였고 그 중심에는 항상 단열이 있었습니다. 원시인들이 동물의 가죽으로 추위를 막았던 순간부터 오늘날 우주선의 열 차폐 시스템에 이르기까지 단열 기술은 끊임없이 진화해 왔습니다. 고대 이집트인들은 두꺼운 석회암 블록으로 피라미드를 지어 극심한 일교차를 견뎌냈고 로마인들은 중공벽돌로 건물 내부 온도를 조절했습니다. 중세시대의 성곽과 교회는 두꺼운 석벽으로 단열 효과를 높였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현대 단열 기술의 원형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러다 19세기 중반 산업혁명과 함께 단열재의 역사에 대변혁이 찾아옵니다. 바로 성면의 등장입니다. 성면은 그 뛰어난 내열성, 내구성, 절연성으로 인해 순식간에 신의 물질이라 불리며 각광받기 시작했습니다. 고대 그리스인들은 이미 성면의 특별한 성질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성면을 아스베스토스라고 불렀는데 이는 불멸의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불에 타지 않는 특성 때문이었죠. 하지만 성면이 본격적으로 주목받기 시작한 것은 산업혁명 이후였습니다. 증기기관의 발명과 함께 고온, 고압 환경에서 사용할 수 있는 효과적인 단열재의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성면은 이러한 요구를 완벽히 충족시켰습니다. 보일러, 파이프, 전기설비, 심지어 방화복에도 사용되었죠. 건축산업에서는 시멘트와 혼합되어 내구성이 뛰어난 건축자재로, 자동차 산업에서는 브레이크 패드, 클러치판 등에 사용되어 안전성을 높였습니다. 하지만 축복은 곧 저주가 되었습니다. 20세기 중반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성면 분진이 폐암과 중피종 등 치명적인 질병의 원인이 된다는 것이었죠. 잭의 이야기처럼 한때 생명을 구하는 데 사용되었던 물질이 오히려 생명을 위협하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성면의 위험성은 1900년대 초반부터 제기되었습니다. 1906년 영국의 공장검사관 머리 디콘이 성면 공장 근로자들 사이에서 폐질환이 많이 발생한다는 사실을 보고했지만 당시에는 크게 주목받지 못했습니다. 1924년 영국의 의사 쿡은 성면 방직 공장에서 일하던 넬리 커쇼라는 여성의 폐에서 성면 섬유를 발견했고 이는 성면 노출로 인한 최초의 공식적인 사망 사례로 기록되었습니다. 1930년대부터 과학적 증거가 쌓이기 시작했지만 성면의 사용은 계속해서 증가했습니다. 성면 산업의 경제적 중요성과 당시의 제한적인 과학적 지식, 그리고 산업계의 저항 등이 복합적으로 적용한 결과였죠. 성면의 위험성이 대중적으로 알려지기 시작한 것은 1960년대에 이르러서였습니다. 과학자들은 새로운 도전에 직면했습니다. 성면을 대체할 안전하고 효과적인 단열재를 찾아야 했기 때문입니다. 이 과정은 마치 현대의 연금술과도 같았습니다. 어떻게 성면만큼 뛰어나면서도 안전한 물질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가장 먼저 주목받은 것은 유리섬유였습니다. 1930년대부터 상용화된 유리섬유는 성면과 비슷한 성능을 제공하면서도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훨씬 적었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무해한 것은 아니었죠. 미세한 유리 입자들이 호흡기를 자극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행히 이는 적절한 보호구로 예방할 수 있는 수준이었습니다. 미네랄 오일도 비슷한 시기에 떠올랐습니다. 고온에 강하다는 장점으로 특히 산업용 단열재 시장을 빠르게 장악했죠. 1970년대 오일 쇼크 이후에는 에너지 절약이 중요해지면서 건축용으로도 널리 사용되었습니다. 플라스틱 산업의 발전 또한 혁신을 가져왔습니다. 폴리스티렌 폼의 등장인데요. 가볍고 저렴하면서도 뛰어난 단열성을 지닌 이 소재는 1960년대부터 건축 산업에 널리 퍼졌습니다. 하지만 석유 기반 제품이라는 점에서 환경적 우려가 제기되었고 화재 시 유독가스 발생 문제도 있었습니다. 1970년대에는 폴리우레탄 폼이 새로운 강자로 떠올랐습니다. 특히 스프레이 형태로 시공할 수 있어 복잡한 구조물의 단열에 효과적이었죠. 그러나 이 물질 역시 화재 안정성과 환경 문제에서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대체 물질들이 등장했지만 각각의 한계를 완전히 극복하지는 못했습니다. 과학자들의 노력은 계속되었고 1990년대부터는 더욱 친환경적인 대안을 찾으려는 시도가 이어졌습니다. 식물성 오일을 원료로 한 바이오 폴리우레탄 폼, 재활용 가능한 유리 섬유, 환경 부하가 적은 미네랄 울 제조 공정 등이 그 예입니다. 그리고 20세기 말 나노 기술의 발전과 함께 단열재 분야에 새로운 혁명이 일어났습니다. 마치 현미경으로 들여다본 미시 세계에서 거대한 가능성을 발견한 것처럼 말이죠. 나노 기술은 물질을 나노미터 수준에서 조작하고 제어하는 기술을 말합니다. 이 크기에서는 물질의 특성이 일반적인 상태와 다르게 나타나는데 이를 이용해 새로운 기능을 가진 물질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단열재 분야에서 나노 기술의 핵심은 나노 크기의 기공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이 미세한 기공들은 공기의 움직임을 최소화하여 열의 이동을 효과적으로 차단합니다. 나노 기술을 이용한 단열재의 대표적인 예로 에어로젤을 들 수 있습니다. 1931년 처음 개발된 에어로젤은 고체 연기라고 불릴 정도로 가벼우면서도 뛰어난 단열 성능을 자랑합니다. 에어로젤은 99.8%가 공기로 이루어져 있어 열 전도율이 매우 낮습니다. 에어로젤의 놀라운 성능 덕분에 나사는 이를 우주선 단열재로 사용했습니다. 화성 탐사 로버인 스피릿과 오퍼튜니티의 단열재로 사용되어 극한의 우주 환경에서도 내부 장비를 보호하는 역할을 했죠. 또 다른 혁신적인 단열재로 진공 단열 패널을 들 수 있습니다. 진공 단열 패널은 다공성 코어 물질을 고차단성 필름으로 감싸고 내부의 공기를 뽑아낸 구조로 매우 얇으면서도 뛰어난 단열 성능을 제공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는 새로운 혁명의 문턱에 서 있습니다. 한국재료연구원에서 개발한 나노탄소 기반 무진공 초단열 소재 기술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 혁신적인 기술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3차원 나노기공 구조체에 2차원 시트를 분산시키는 것입니다. 마치 미로 같은 나노 구조 속에 열을 막는 방패를 심어놓는 것과 같다고 할까요? 이 구조는 열 전달을 최소화하고 방사열을 차단하며 동시에 재료의 강도를 높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앞에 무진공이라는 단어에 주목하셨나요? 그렇습니다. 이 기술의 가장 큰 혁신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기존의 고성능 단열재들은 대부분 진공 상태를 필요로 했습니다. 하지만 이 새로운 기술은 진공 없이도 뛰어난 성능을 발휘합니다. 나노탄소 기반 무진공 초단열 소재의 또 다른 장점은 높은 온도에서도 안정적인 성능을 유지한다는 것입니다. 기존의 많은 단열재들은 고온에서 성능이 급격히 저하되는 문제가 있었지만 이 기술은 그러한 한계를 극복했습니다. 이는 나노탄소 재료의 높은 열 안정성, 효과적인 방사열 차단, 나노 구조의 안정성 덕분입니다. 2050년 화성, 붉은 모래 폭풍이 휘몰아치는 가운데 한 우주인이 조심스레 발을 내딛습니다. 그의 우주복은 나노탄소 기반 무진공 초단열 소재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 얇고 가벼운 소재 하나로 그는 영하 140도의 극한 환경에서도 안전하게 임무를 수행합니다. 인류의 화성 정착, 꿈이 아닌 현실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지구로 눈을 돌려봅시다. 서울의 한 고층 빌딩, 창밖으로 눈보라가 휘몰아치지만 실내는 따뜻합니다. 벽면에 얇게 발린 나노탄소 단열재가 추위를 완벽히 차단하고 있죠. 이 건물은 과거의 건물들보다 에너지 소비량이 90% 이상 줄었습니다.
도시 전체가 이런 건물들로 가득 찬다면 에너지 문제는 역사 속으로 사라질지도 모릅니다. 지금까지 재료 레시피 MC 안윤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